심리학자가 말하는 진짜 속마음이 보이는 순간 5가지. 강물이 바위를 휘감아 흐르듯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진정한 성향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에 우리의 진정한 내면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거센 물살이 바위를 깎아내리듯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별이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듯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강인함과 빛이 드러난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마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영상은 그 속마음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폭풍이 다가오는 징조를 배울 것이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숲으로 이끌고 각자 나무 한 그루를 관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제자가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다가 점점 거세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이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그들의 몸짓과 말투도 마찬가지로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숲에서 돌아온 후 스승은 그들에게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제자가 자신의 관찰을 공유했을 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바람과 나무잎의 상호작용처럼 우리의 내면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우리의 진정한 속마음은 때때로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드러난다. 이야기가 끝나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이 특별한 수업은 그들에게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원리 사이의 아름다운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이 좁은 곳을 만나 더 빨리 흐르듯 내면의 압박이 말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거친 바다 위의 파도처럼 감추려는 마음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킨다. 산불이 숨겨진 숲속을 드러내듯 긴장감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다. 별빛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듯 강렬한 감정 뒤에 진실의 빛이 비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변화의 순간은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을 흘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마을 근처의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길을 걷다가 작은 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는 그 말을 듣고는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내가 오라, 친구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너의 능력이 나를 항상 감동시켜. 그들이 숲을 더 깊이 탐험하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는 가까운 동굴로 대피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항상 웃고 있지만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껴. 하지만 내가 옆에 있어서 그 외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놀랐지만 그의 친구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내가 웃을 때 나도 함께 행복해. 하지만 내가 슬프더라도 항상 여기 있을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어. 비가 그치고 두 친구는 동굴에서 나와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그들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듯 가장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받는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바위를 이겨내고 자라는 꽃처럼 겉으로 웃는 사람의 강인함은 내면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힘을 나타낸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처럼 작은 것들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깊은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감정은 우리 본성의 일부다. 겨울의 눈이 봄의 햇살에 녹듯 사소한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음이 세상의 따뜻함에 열려 있다는 증거다. 세 번째로 숲속에 사는 작은 동물들 사이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황금빛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항상 밝게 웃으며 그들의 날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지혜로운 올빼미가 여우에게 다가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올빼미는 여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다른 이들과 진실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단다. 여우는 올빼미의 말을 듣고 숲속에 있는 오래된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는 평온하고 맑아서 여우는 자신의 모습을 호수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웃고 있지만 눈빛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 친구들을 모두 모아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잔치날, 여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항상 웃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껴요. 친구들은 여우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모두 따뜻한 포옹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로 치유되었습니다. 햇빛이 밝게 빛나지만 그늘에서는 차가움이 느껴지듯 겉으로 환하게 웃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외로움의 그늘이 존재한다. 바다 위를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듯 겉으로 보이는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이 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투명하지만 밤이 되면 긴 외로움을 감추고 있듯 웃음 뒤에 숨겨진 내면의 고독함이 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답지만 오르는 길은 외롭고 험난하듯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 뒤에는 힘든 싸움이 숨겨져 있다. 봄비가 새싹을 키우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하늘은 우울하게 보일 수 있듯 웃음 속에 숨겨진 슬픔이 존재한다. 네 번째로 작은 마을에 마음이 급하고 자주 화를 내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사실 순수하고 그저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스승이 이를 알고 농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승은 농부에게 하루 종일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가 이 이상한 과제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걸로 내가 화를 덜 내게 될까요? 농부가 물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당신은 진정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매일 아침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두르다가 물을 흘렸고 화를 내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조절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농부는 자신이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더 차분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마을을 돌아야 했는지 알겠어요. 그것은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었어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마음을 가득 채운 평화로움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지. 갑작스런 폭풍우처럼 예기치 않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은 내면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물이 넘치면 제방을 무너뜨리듯 감정이 넘쳐 흐를 때 우리의 말도 통제를 벗어난다. 가을의 씨앗이 흩어지듯 우리의 말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넓은 범위로 퍼져나간다. 화산이 분화할 때처럼 내면의 압력이 커지면 결국 폭발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뿌리가 약한 나무가 강한 바람에 쉽게 쓰러지듯 내면이 튼튼하지 못하면 작은 충격에도 격한 반응을 보인다. 다섯 번째로 어느 평화로운 숲속에 작은 고슴도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자주 혼자 뭉쳐 있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다른 숲속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종종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고슴도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허전함을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을 돌아다니며 부드러운 이끼와 향기로운 꽃잎을 모아 자신의 작은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외로움을 잊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집은 아름다웠지만 진정한 친구의 따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숲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엉이가 그의 고민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부엉이는 고슴도치에게 조언했습니다. 내 가시는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간다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고슴도치는 부엉이의 조언에 따라 조금씩 다른 동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그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본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털이 빽빽한 다람쥐와는 서로의 털과 가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고슴도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웠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고슴도치의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허전함에 흔들리며 안정을 찾는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사랑과 연결을 향해 몰려간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자연의 순환처럼 인간의 마음도 허전함에서 충만함으로의 변화를 갈망한다.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듯 우리도 안정감 없이는 쉽게 흔들린다. 새가 둥지로 돌아오듯 우리의 마음도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 마을에는 5가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항상 천천히 움직이며 사물을 깊이 관찰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토끼는 항상 급하게 움직이며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자주 몸을 말아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우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사실 깊은 외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는 작은 것에도 눈물을 쉽게 흘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5 친구는 마을의 큰 나무 아래 모여 각자의 고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가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야. 때로는 더 깊게 고고 느낄 수 있게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나도 내 마음을 좀 더 잘 통제하고 싶어. 가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도 놀랄 때가 있거든.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슴도치는 나는 가끔 너무 외로워. 하지만 우리 같이 있으면
그런 기분이 많이 사라져. 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나도 항상 웃는 얼굴 뒤에 숨긴 외로움이 있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는 작은 것에 눈물을 흘릴 때 그건 내 마음이 아직 순수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 친구는 서로를 꼭 안고 나무 아래로 대피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떠오르자 그들은 무지개를 보며 서로 다른 자신들이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색하고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진실된 소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심리학자가 말하는 진짜 속마음이 보이는 순간 5가지. 강물이 바위를 휘감아 흐르듯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진정한 성향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에 우리의 진정한 내면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거센 물살이 바위를 깎아내리듯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별이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듯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강인함과 빛이 드러난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마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영상은 그 속마음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폭풍이 다가오는 징조를 배울 것이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숲으로 이끌고 각자 나무 한 그루를 관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제자가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다가 점점 거세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이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그들의 몸짓과 말투도 마찬가지로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숲에서 돌아온 후 스승은 그들에게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제자가 자신의 관찰을 공유했을 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바람과 나무잎의 상호작용처럼 우리의 내면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우리의 진정한 속마음은 때때로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드러난다. 이야기가 끝나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이 특별한 수업은 그들에게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원리 사이의 아름다운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이 좁은 곳을 만나 더 빨리 흐르듯 내면의 압박이 말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거친 바다 위의 파도처럼 감추려는 마음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킨다. 산불이 숨겨진 숲속을 드러내듯 긴장감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다. 별빛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듯 강렬한 감정 뒤에 진실의 빛이 비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변화의 순간은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작은 마을에 2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을 흘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마을 근처의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길을 걷다가 작은 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는 그 말을 듣고는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내가 오라, 친구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너의 능력이 나를 항상 감동시켜. 그들이 숲을 더 깊이 탐험하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는 가까운 동굴로 대피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항상 웃고 있지만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껴. 하지만 내가 옆에 있어서 그 외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놀랐지만 그의 친구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내가 웃을 때 나도 함께 행복해. 하지만 내가 슬프더라도 항상 여기 있을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어. 비가 그치고 두 친구는 동굴에서 나와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그들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듯 가장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받는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바위를 이겨내고 자라는 꽃처럼 겉으로 웃는 사람의 강인함은 내면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힘을 나타낸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처럼 작은 것들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깊은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감정은 우리 본성의 일부다. 겨울의 눈이 봄의 햇살에 녹듯 사소한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음이 세상의 따뜻함에 열려 있다는 증거다. 세 번째로 숲속에 사는 작은 동물들 사이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황금빛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항상 밝게 웃으며 그들의 날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지혜로운 올빼미가 여우에게 다가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올빼미는 여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다른 이들과 진실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단다. 여우는 올빼미의 말을 듣고 숲속에 있는 오래된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는 평온하고 맑아서 여우는 자신의 모습을 호수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웃고 있지만 눈빛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 친구들을 모두 모아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잔치날, 여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항상 웃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껴요. 친구들은 여우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모두 따뜻한 포옹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로 치유되었습니다. 햇빛이 밝게 빛나지만 그늘에서는 차가움이 느껴지듯 겉으로 환하게 웃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외로움의 그늘이 존재한다. 바다 위를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듯 겉으로 보이는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이 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투명하지만 밤이 되면 긴 외로움을 감추고 있듯 웃음 뒤에 숨겨진 내면의 고독함이 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답지만 오르는 길은 외롭고 험난하듯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 뒤에는 힘든 싸움이 숨겨져 있다. 봄비가 새싹을 키우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하늘은 우울하게 보일 수 있듯 웃음 속에 숨겨진 슬픔이 존재한다. 네 번째로 작은 마을에 마음이 급하고 자주 화를 내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사실 순수하고 그저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스승이 이를 알고 농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승은 농부에게 하루 종일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가 이 이상한 과제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걸로 내가 화를 덜 내게 될까요? 농부가 물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당신은 진정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매일 아침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두르다가 물을 흘렸고 화를 내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조절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농부는 자신이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더 차분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마을을 돌아야 했는지 알겠어요. 그것은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었어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마음을 가득 채운 평화로움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지. 갑작스런 폭풍우처럼 예기치 않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은 내면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물이 넘치면 제방을 무너뜨리듯 감정이 넘쳐 흐를 때 우리의 말도 통제를 벗어난다. 가을의 씨앗이 흩어지듯 우리의 말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넓은 범위로 퍼져나간다. 화산이 분화할 때처럼 내면의 압력이 커지면 결국 폭발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뿌리가 약한 나무가 강한 바람에 쉽게 쓰러지듯 내면이 튼튼하지 못하면 작은 충격에도 격한 반응을 보인다. 다섯 번째로 어느 평화로운 숲속에 작은 고슴도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자주 혼자 뭉쳐 있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다른 숲속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종종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고슴도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허전함을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을 돌아다니며 부드러운 이끼와 향기로운 꽃잎을 모아 자신의 작은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외로움을 잊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집은 아름다웠지만 진정한 친구의 따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숲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엉이가 그의 고민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부엉이는 고슴도치에게 조언했습니다. 내 가시는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간다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고슴도치는 부엉이의 조언에 따라 조금씩 다른 동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그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본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털이 빽빽한 다람쥐와는 서로의 털과 가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고슴도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웠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고슴도치의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허전함에 흔들리며
안정을 찾는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사랑과 연결을 향해 몰려간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자연의 순환처럼 인간의 마음도 허전함에서 충만함으로의 변화를 갈망한다.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듯 우리도 안정감 없이는 쉽게 흔들린다. 새가 둥지로 돌아오듯 우리의 마음도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 마을에는 5가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항상 천천히 움직이며 사물을 깊이 관찰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토끼는 항상 급하게 움직이며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자주 몸을 말아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우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사실 깊은 외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는 작은 것에도 눈물을 쉽게 흘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5 친구는 마을의 큰 나무 아래 모여 각자의 고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가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야. 때로는 더 깊게 고고 느낄 수 있게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나도 내 마음을 좀 더 잘 통제하고 싶어. 가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도 놀랄 때가 있거든.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슴도치는 나는 가끔 너무 외로워. 하지만 우리 같이 있으면 그런 기분이 많이 사라져. 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나도 항상 웃는 얼굴 뒤에 숨긴 외로움이 있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는 작은 것에 눈물을 흘릴 때 그건 내 마음이 아직 순수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 친구는 서로를 꼭 안고 나무 아래로 대피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떠오르자 그들은 무지개를 보며 서로 다른 자신들이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색하고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진실된 소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심리학자가 말하는 진짜 속마음이 보이는 순간 5가지. 강물이 바위를 휘감아 흐르듯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진정한 성향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에 우리의 진정한 내면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거센 물살이 바위를 깎아내리듯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별이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듯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강인함과 빛이 드러난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마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영상은 그 속마음에 대해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폭풍이 다가오는 징조를 배울 것이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숲으로 이끌고 각자 나무 한 그루를 관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제자가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숲이 부드럽게 흔들리다가 점점 거세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이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그들의 몸짓과 말투도 마찬가지로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숲에서 돌아온 후 스승은 그들에게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제자가 자신의 관찰을 공유했을 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바람과 나무잎의 상호작용처럼 우리의 내면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우리의 진정한 속마음은 때때로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드러난다. 이야기가 끝나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이 특별한 수업은 그들에게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원리 사이의 아름다운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이 좁은 곳을 만나 더 빨리 흐르듯 내면의 압박이 말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거친 바다 위의 파도처럼 감추려는 마음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킨다. 산불이 숨겨진 숲속을 드러내듯 긴장감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다. 별빛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듯 강렬한 감정 뒤에 진실의 빛이 비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변화의 순간은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을 흘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마을 근처의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길을 걷다가 작은 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는 그 말을 듣고는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내가 오라, 친구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너의 능력이 나를 항상 감동시켜. 그들이 숲을 더 깊이 탐험하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는 가까운 동굴로 대피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항상 웃고 있지만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껴. 하지만 내가 옆에 있어서 그 외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놀랐지만 그의 친구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내가 웃을 때 나도 함께 행복해. 하지만 내가 슬프더라도 항상 여기 있을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어. 비가 그치고 두 친구는 동굴에서 나와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그들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듯 가장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받는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바위를 이겨내고 자라는 꽃처럼 겉으로 웃는 사람의 강인함은 내면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힘을 나타낸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처럼 작은 것들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깊은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감정은 우리 본성의 일부다. 겨울의 눈이 봄의 햇살에 녹듯 사소한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음이 세상의 따뜻함에 열려 있다는 증거다. 세 번째로 숲속에 사는 작은 동물들 사이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황금빛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항상 밝게 웃으며 그들의 날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지혜로운 올빼미가 여우에게 다가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올빼미는 여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다른 이들과 진실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단다. 여우는 올빼미의 말을 듣고 숲속에 있는
오래된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는 평온하고 맑아서 여우는 자신의 모습을 호수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웃고 있지만 눈빛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 친구들을 모두 모아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잔치날, 여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항상 웃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껴요. 친구들은 여우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모두 따뜻한 포옹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로 치유되었습니다. 햇빛이 밝게 빛나지만 그늘에서는 차가움이 느껴지듯 겉으로 환하게 웃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외로움의 그늘이 존재한다. 바다 위를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듯 겉으로 보이는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이 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투명하지만 밤이 되면 긴 외로움을 감추고 있듯 웃음 뒤에 숨겨진 내면의 고독함이 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답지만 오르는 길은 외롭고 험난하듯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 뒤에는 힘든 싸움이 숨겨져 있다. 봄비가 새싹을 키우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하늘은 우울하게 보일 수 있듯 웃음 속에 숨겨진 슬픔이 존재한다. 네 번째로 작은 마을에 마음이 급하고 자주 화를 내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사실 순수하고 그저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스승이 이를 알고 농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승은 농부에게 하루 종일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가 이 이상한 과제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걸로 내가 화를 덜 내게 될까요? 농부가 물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당신은 진정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매일 아침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두르다가 물을 흘렸고 화를 내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조절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농부는 자신이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더 차분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마을을 돌아야 했는지 알겠어요. 그것은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었어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마음을 가득 채운 평화로움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지. 갑작스런 폭풍우처럼 예기치 않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은 내면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물이 넘치면 제방을 무너뜨리듯 감정이 넘쳐 흐를 때 우리의 말도 통제를 벗어난다. 가을에 씨앗이 흩어지듯 우리의 말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넓은 범위로 퍼져나간다. 화산이 분화할 때처럼 내면의 압력이 커지면 결국 폭발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뿌리가 약한 나무가 강한 바람에 쉽게 쓰러지듯 내면이 튼튼하지 못하면 작은 충격에도 격한 반응을 보인다. 다섯 번째로 어느 평화로운 숲속에 작은 고슴도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자주 혼자 뭉쳐 있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다른 숲속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종종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고슴도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허전함을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을 돌아다니며
부드러운 이끼와 향기로운 꽃잎을 모아 자신의 작은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외로움을 잊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집은 아름다웠지만 진정한 친구의 따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숲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엉이가 그의 고민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부엉이는 고슴도치에게 조언했습니다. 내 가시는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간다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고슴도치는 부엉이의 조언에 따라 조금씩 다른 동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그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본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털이 빽빽한 다람쥐와는 서로의 털과 가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고슴도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웠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고슴도치의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허전함에 흔들리며 안정을 찾는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사랑과 연결을 향해 몰려간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자연의 순환처럼 인간의 마음도 허전함에서 충만함으로의 변화를 갈망한다.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듯 우리도 안정감 없이는 쉽게 흔들린다. 새가 둥지로 돌아오듯 우리의 마음도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 마을에는 5가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항상 천천히 움직이며 사물을 깊이 관찰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토끼는 항상 급하게 움직이며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자주 몸을 말아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우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사실 깊은 외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는 작은 것에도 눈물을 쉽게 흘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5 친구는 마을의 큰 나무 아래 모여 각자의 고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가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야. 때로는 더 깊게 고고 느낄 수 있게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나도 내 마음을 좀 더 잘 통제하고 싶어. 가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도 놀랄 때가 있거든.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슴도치는 나는 가끔 너무 외로워. 하지만 우리 같이 있으면 그런 기분이 많이 사라져. 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나도 항상 웃는 얼굴 뒤에 숨긴 외로움이 있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는 작은 것에 눈물을 흘릴 때 그건 내 마음이 아직 순수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 친구는 서로를 꼭 안고 나무 아래로 대피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떠오르자 그들은 무지개를 보며 서로 다른 자신들이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색하고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진실된 소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